내가 가지고 있는 맥북 중에 제일 성능 높은 맥북 에어 M1. 맥북을 산 지가 참 오래됐네. 윈도우 노트북을 많이 쓰다 보니. 자, 과연 이게 여기서 돌아갈 것인가. 지난번에 BC250에서 안 돌아가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아, 프레임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30 나올 때도 있고 14 나올 때도 있고. 안 되겠다. 최신 맥북 에어를 사야 되겠어. M5. 이게 다 붉은 사막 덕분, 아니 때문이야. 해상도를 좀 낮추면 720p의 최저. 그래도 어렵네. 아니 왜 이게 날개가 이렇게 늦게 나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제가 아주 오랜만에 맥북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맥북 에어 13인치 M5 국내에서 주문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DHL로 옵니다. 뭐 레노버랑 비슷하게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주문한 맥북 에어. 제가 M1은 써보고 정말 오랜만에 주문을 한 맥북 에어. 여기도 있군요, 뜯는 게. 맥북 에어. 자, 타입C와 맥세이프 형식입니다. 충전기도 들어있고, 충전기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듀얼 포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다른 타입C 충전기 쓸 것 같긴 한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른 유튜버들의 리뷰 보셨겠지만 역시 디자인의 맥북. 열자마자 바로 켜지는군요. 이렇게 바로 켜졌는데, 자, 외장 한번 보시면 제가 M1 이후로 처음 맥북 에어를 사봤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차피 사이즈 폼팩터는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전 M1 맥북 에어는 요 끝이 이렇게 얇은데 요거는 뭐 두께가 동일하죠. 이렇게 요 제품은 이렇게 갈수록 두꺼워지는 형태. 끝부분은 아마도 예전 게 더 두꺼웠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한 3mm 정도, 그 정도 더 얇아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요 끝이 이렇게 얇아서 오히려 예전 게 더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같은 두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포트가 뭐 3.5mm 이어폰 잭, 그리고 타입C 2개, 맥세이프. 이렇게 포트는 정말 단순하죠. 자, 제가 구매한 모델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입니다. GPU 코어 8개 대 10개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무거운 그래픽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을 어느 정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 밑에 거 구매하시는 게 낫겠고, 그 외의 분들은 뭐 요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CPU 코어는 똑같고 뉴럴 엔진도 똑같습니다. 16코어로. 메모리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가격 차이가 진짜 엄청나죠. 자, 지금 19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6기가를 올리면 45만원 차이가 나죠. 아, 네. 뭐 근데 램 시세가 뭐 요즘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보드 램이라서 나중에 램을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GB 램은 이 성능에 조금 아쉬운 용량이고 24나 32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로 하면 가격 대비로는 뭐 24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00만원 초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32로 올라가면 커지죠, 너무. 자, 뭐 SSD는 나중에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70W 단일로 할 것인가 35 듀얼로 할 것인가. 35W면 충분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239만원. 아, 네.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윈도우 PC들 가격 요즘에 오른 거 생각하면 아주 나쁜 가격은 아니죠. 뭐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작고 가볍고 고성능의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허용 가능한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맥북 에어 M1을 쓰다가 지금 이제 M5로 바꿨는데, 네,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더 트루 컬러에 가까운 거는 이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조금 높이가 높아졌고 노치가 있어서 원래 높이는 이 정도가 맞는 거죠. 하지만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뭐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능 어느 정도 올라왔을지 한번 긱벤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 M1 싱글코어 2400에 멀티코어 8734점. 이 정도 성능도 지금 사용하기에 있어서 일반적인 용도 그리고 가벼운 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뭐 충분한 성능인데 M5
싱글코어 4191에 멀티코어 17068점. 싱글코어 거의 75% 정도 차이 나고 멀티코어는 거의 2배 차이죠. 뭐 2배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수준. 1세대에서 5세대로 오면서 이 정도 성능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는 어떨지. 자, 긱벤치 AI. 네, AI에서도 정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프 프리시전 스코어, 양자 점수. AI에 있어서는 정말 비교가 안 되죠. 맥북 M1에도 이 뉴럴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게 놀랍긴 한데 지금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용도로는 지금 뭐 M1은 신제품을 살 수가 없지만 뭐 중고로 구매한다든가 M3 같은 거 제품 사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M5 이 사이즈와 무게에 정말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능이 정말 1229g, 쿨링팬도 없고 무소음의 이 두께, 여기서 어떻게 이런 성능이 나오는지 정말 이 엄청난 기술. 작고 가볍고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노트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게이밍 어느 정도 돌아갈지 우선 보기 전에 3D 마크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모바일 프로세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타임 스파이라든가 테스트가 없습니다. 스틸노마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뭐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으로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11370점.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을 그렇게 흔히 접하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인지 비교가 잘 안 될 텐데 일단 성능도 최대는 75프레임 이상 나왔는데 이렇게 후반부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다른 기기에서 한번 요거를 테스트해서 타임스파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예측을 해보면 RTX 5050 모바일이 들어가 있는 에로큐. 참 이 제품이 애매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너무 사이즈도 크고 애매한 노트북이긴 한데 여기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돌려보면 어느 정도일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제품 어댑터 없이 내장 배터리로 실행한 결과 타임스파이 7758점 정도 나오는데 RTX 5050 랩탑에서 실행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는 13452점, 맥북 에어 M5보다 18% 정도 성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스파이로 비교하자면 비율상으로 비교하는 게 좀 맞진 않겠지만 단순 비율상으로는 그래픽 점수가 6400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UMPC들 타임스파이 점수가 3000점인 것을 생각해보면 2배가 더 넘는 그런 성능이라는 거죠. 1080p 해상도로 대부분의 게임들을 다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외로 성능 비교가 나온 김에 이 GPD 윈5 배터리로 타임스파이 8422점 이 정도가 나옵니다. 어댑터를 연결해서 TDP를 최대로 하면은 만점 정도가 나오죠. 기술의 발전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 돌리면 뭐 여기서 난리가 나죠. 소리라든가. 그리고 배터리도 이렇게 외장으로 달려 있고 배터리도 풀로 돌리면은 1시간 조금 더 가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긴 한데 기술의 발전 엄청나죠. 게다가 이 사이즈와 무게가 비교가 안 되면서 쿨링 팬도 없는 이런 제품에서 이렇게 높은 성능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M5 게이밍 성능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1710에 1068 그래픽은 맥용 프리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FX 성능 모드, 네, 그리고 벤치마크 FHD에서 60프레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프레임 제너레이션이 적용 안 됐기 때문에 60프레임 정도 나오면 만족스러운 점수일 텐데 네, 50프레임 정도, 50프레임 조금 넘게 나오고 있네요. 네, 54프레임. 이 정도면 충분히 게임 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화질도 이 정도면 게임하는 데 있어서 무난하고, 자, 최대 60프레임 이상 나오는 구간도 있습니다. 65프레임까지 나오네요, 최대로. 자, 그리고 평균 56프레임. 이 정도면 상당히 쓸만한 성능으로 보이는데, 네, 인게임에서도 50프레임, 48프레임, 살짝 물결 현상 같은 건 좀 있네요. 45프레임. 네, 사이버펑크 이 정도 50프레임대로 꾸준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붉은 사막, 요거는 해상도가 1200 메탈 FX 퍼포먼스 모드, 프레임 상승은 뭐 안되겠고, 그래픽은 이 맥에는 이 중간 사양으로 딱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는 60프레임이 찍히고 있는데 과연 어떨지.
네. 이 해상도로는 30프레임이 안 나오네요. 23프레임. 네, 25에서 30프레임 사이. 해상도를 1280에 832 여기까지 한번 낮춰보면 네, 조금 낮죠. 38프레임. 프레임 저하가 좀 있군요. 사운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음질은 입체감도 상당히 좋고 네, 그래픽을 낮음으로 한번 낮춰보면 네, 낮음으로 하니까 아주 부드럽죠. 네, 픽셀이 살짝 뭉개지는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래픽 성능도 낮음으로 낮추니까 할만은 한데 좀 뭔가 픽셀 뭉개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해상도만 1200으로 올려서 네, 훨씬 낫죠. 요 정도가 아마 여기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50프레임 정도로 즐길 수 있는 세팅, 낮음에 해상도 1200. 뭐 이 정도라도 지금 나와 있는 UMPC들, LIX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사양으로 지금 즐길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GPD 윈5 정도는 안 되지만 네, 이 정도 퀄리티로 붉은 사막을 즐길 수 있다는 거. 프레임도 뭐 60프레임대로 나오고 네, 약간 중간 옵션으로는 좀 어렵고 낮은 옵션으로 이 정도 해상도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진돗개도 나오는군요. 한국 게임이라 진돗개가 나옵니다. 얘는 백구인가요? 게이밍 노트북급은 아니더라도 리전고 2라든가 에이수스 로그 엑스박스 LIX UMPC들 그런 UMPC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의 더 큰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그런 게임기들은 디스플레이에 연결하지 않으면 생산성을 위한 작업들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뭐 생산성, 뭐 인터넷 서핑 그리고 영상 감상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이밍에서의 성능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일 가벼운 노트북이 바로 이 맥북 M5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말 슬림하고 조용하고 가벼운 뭐 어느 하나 정말 빠지지 않는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조금 아쉽죠. 게임하는 데 있어서 화질을 뭐 정말 OLED급은 아니더라도 그 이하급에서 최고의 화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상도도 뭐 최대로 하면 2560에 1644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최신 게임들은 요 해상도를 다 쓸 수 없겠지만 그래픽 작업이라든가 4K 영상 감상 이런 거 할 때 해상도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4K 영상 감상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